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한미 핵 협의 그룹 NCG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대북 확장 억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죠.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북미 간 대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고요. 또 공교롭게 지금 그 미군 병사가 북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이제 전략 핵 잠수함도 이제 부산에 기항 중이고 이 모든 것이 좀 연동돼 갖고 일어나는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군 병사 월북 사건은 좀 이 도발적인 사건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 중심에는 핵 협의 그룹 어제 첫 회의가 열린 거 이것부터 좀 의미를 짚어보고 그 여러 가지 파생된 사건이나 의미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이 한미 양측이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좀 대규모 회의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미국은 그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 억제력에 대한 그 신뢰성을 네.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든 이 자체 핵무장론을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면서 자신이 약속한 공약한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확장 억제력 이 부분에 대한 실행력과 신뢰성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뭐 그래서 아주 작정하고 온 느낌이 확실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번에 공동 언론 발표문 내용을 봐도 네. 이전과 다른 그러니까 한미 군사 동맹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은 거의 분명하다. 네. 그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제 핵 도발을 한다면 정권을 종말시킬 수도 있다. 그건 곧 북한의 핵 도발은 곧 정권 종말이다. 이런 그 어떤 위협적인 언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른바 이제 전략 핵 잠수함의 이제 공개. 이것도 이제 잘 이렇게 연출된 기획된 저는 연출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 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전략 핵 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다큐멘터리 뭐 영화 같은 데서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이 최고 수준의 또는 뭐 역대급 어떤 위력을 과시하는 그런 전략 무기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약속했던 것을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다. 확고한 이 확장 억제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한미 두 나라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그 표현이 상당히 눈에 이제 띄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확장 억제이라는 게 이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주겠다.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한 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는 핵 위협부터 시작해서 또 뭐 유사시의 어떤 핵 공격까지 이것도 이제 미국이 이 받는 어떤 공격과 위협과 똑같이 인식이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공격 당하는 것과 똑같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억제력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뭐 보복 공격도 하겠다. 이걸 이제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을 보면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되고 핵 공격을 받는다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미가 정보를 공유해서 또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효과적으로 과시하는 그런 어떤 절차들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한 자리 아닌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이 확장 억제의 의지를 보여준 여러 행동들 중에서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이 전략 핵 잠수함이 부산에 기항한 이 사실 이게 아주 그냥 정점을 찍는 그런 사건 그렇죠. 같은데요. 기존에 우리나라를 간헐적으로 찾았던 이 핵 추진 잠수함과는 좀 성격이 다른 이건 그야말로 핵무기, 핵탄두를 이제 탑재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잠수함 아니겠습니까? 그 군사적 의미, 정치적 의미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그 전략 핵 잠수함은 네. 그냥 냉전을 아주 가장 극명하게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그냥 이건 냉전 시대의 무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구소련에 대응해서 만약 구소련이 핵 공격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이제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무력을 과시하는 하나의 핵심 무기가 이제 전략 핵 잠수함인데 42년 만에 지금 한반도에 이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구체적인 네.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이제 1976년부터 81년까지는 무려 35차례 한반도에 등장을 했어요. 그때는 예. 무려 9척의 전략 핵 잠수함이 그 35번을 한반도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냉전이 최고조에 이른 그런 시기였고 지금 이제 42년 만에 다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등장을 했다는 의미가 이제 그만큼 미국이 이제 이 한반도의 핵 그 위기 상황을 또 심각하게 본다는 그런 측면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 그 전략 핵 그 잠수함은 러시아 또는 구소련 사실은 중국을 겨냥한 무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이번에 이제 그 NCG 그 핵 협의 그룹의 공동 언론 발표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번에도 이런 회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이 평화의 안정까지 평화의 안정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이 문구가 드러난 자체가 네. 결국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도 겨냥하고 있다. 그걸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미국 정부의 큰 그림이군요. 큰 그림이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전혀 손에 날 게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전략핵 잠수함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이유가 예. 한반도가 어떤 비핵지대하로 이제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제 이 전략핵 잠수함의 한반도 배치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견제하고 막아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허용을 안 했던 거죠, 그죠? 우리는 동의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이 방문할 정도로 이제 상황이 이제 급 진전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예. 저 잠수함에 이제 탑재된 그 핵무기들, 핵탄두들의 위력이 너무나 이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발사하게 되면은 한 나라의 도시뿐만이 아니고 한 나라를 뭐 지도 위에서 없앨 정도의 위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아까 말씀하신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상당히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북한의 입장은 지난 17일 이틀 전에 김여정 당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도 이제 녹아 있고, 예. 그 이전의 담화에서도 계속 이제 이게 워싱턴 선언이 이전과 좀 다른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배치되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 자산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위력적인 전략 자산인 이 전략 핵 잠수함이 이제 한반도에 배치되는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사실은 표출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새벽에 발사한 이 단도리 탄도 미사일도 결국은 이제 만약에 이런 그 핵 그 전략 잠수함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자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네. 거기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이제 그걸 이제 무력으로 가시하고 행동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 러시아는 이미 이제 이 전략 핵 잠수함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도 얘기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한반도나 동북아의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그 입장을 계속 지금 타진하고 있죠. 계속 밝혀왔죠. 예. 밝혀왔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단순히 일회성 시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수시로 이제 한반도에 전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정례적 가시화라고 좀 표현하고 그렇죠. 있죠. 이제 가시성이라 정례화, 공개적으로 가시성이라는 기양을 표현을-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이 얘기하잖아요. 전략 무기를. 이런 예.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또 불안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가 또 될 수 있다. 네. 이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이 어쨌든 확장 억제에 대한 의지를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과시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이 계획을 하나하나 이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좀 그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 전략 핵 잠수함이 정례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이제 배치가 되고 다른 전략 무기도 이제 가시적으로 이렇게 순환 배치가 되고 북한에 대한 이제 압박의 수위를 높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북한으로서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핵무기 개발을 좀 늦추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일단 이제 그 한미 당국은 일종의 이제 힘을 통한 평화죠. 예, 압도적 억제력을 과시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결국 이제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목적이죠. 좀 더 이제 아주 단순 명쾌하게 설명을 하면. 예, 그러나 이제 결국 힘으로 북한을 굴복시킨다는 이 의미는 결국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정권 그러니까 체제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예. 만약에 이 확장 억제력을 통한 압박에 북한 체제가 굴복한다. 그럼 김정은 체제는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 순간부터 이제 균열이 생기고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 자체가 이제 균열이 생기는 상황이 이제 도래할 거다.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전망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예.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체제도 지금 상당한 그 위기감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보 딜레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들은 아주 다양한 그 전략 또는 전술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또 그것도 과시하는 걸 통해서 미국이 이제 자신들을 향한 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좀 전환시킨다든지 예. 또는 뭐 수위를 좀 낮춘다든지 그런 걸 또 기대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결국 대화 협상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좀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가겠다. 뭐 이런 목적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한미 당국이 북한이 더 추가적인 도발을 해도 이런 입장은 바뀔 가능성도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은. 예. 지금 이 메커니즘은 지금 핵 협의 그룹의 메커니즘을 보면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할수록 북한을 어떻게 보면 배 이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메커니즘이 작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거의 냉전 시대 미소 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좀 연상이 되는데요. 이 냉전으로 이제 강대강 체제로 계속 가다 보니까 소련도 계속 이 군비 확장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금과 이제 자원을 총동원해야 되고 그 경제적으로 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그럼 지금 여러 차례 지금 이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빈도를 높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자금을 동원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 북한 내부적으로 균열이 일어나는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김여정 그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잘 행간을 보면 읽으면 지난 17일 담화요. 그렇죠. 예. 그걸 읽어보면 미국에 대해서 저는 업소하는 분위기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은 유지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미국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을 때 예. 북한이 늘 얘기했던 게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라. 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적대시 정책의 내용이 뭐냐? 그게 이제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제재 완화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여정은 여기 담화에서는 이제 그거는 가역적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다. 예. 심지어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다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가격적인 조치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북한은 결국은 자기들의 핵무력의 고도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얻어내야 되는데 예. 근본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건 체제 안전 보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 담화 내용을 보면 체제 안전 보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봤던 대북 적대시 정책 그걸 제안을 해도 그걸 시행해도
그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미국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도 그 억제력을 계속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핵미사일을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맥락은 결국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북한이 저 압도적인 한미 군사력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랭이가 째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그 북한은 그런 어떤 위기감이 직접적 표현은 안 하지만 이런 담화 내용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결국 북한이 이런 경로를 이제 계속 따라가면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이 국력이 소진될지를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대화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북한도. 네. 그런데 이 협상 조건을 이번 담화를 통해서는 한미 당국, 특히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대화 협상 조건을 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대북 예. 적대 정책 갖고도 안 된다 이거잖아요. 네.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는데, 그럼 결국 제가 볼 때 뭐냐, 미국 당국이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을 다시 한번 좀 제안해 달라. 미국에 그렇게 대한 구체적으로 그런 메시지. 요구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행간에 자존심이 그런 있고 것이 이제 그런 묻어 있다고 보시는 예, 저는 거군요. 그렇게 보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미국이 그러면 이걸 수용할 것이냐? 예. 아니 지금 북한이 저렇게 북한의 의도를 미국도 읽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렇게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북한 체제가 이거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8월달에 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역대급 한미 군사훈련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이 그 큰 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압도적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느냐? 자기들이 계속 지금 담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정말 미국이 스스로 이런 훈련을 하지 않도록 느끼게끔 자기들이 압도적 군사력을 보여주겠다. 충격적인 그런 위협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미국이 그런 위협에 굴복할까요?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럼 이러한 그 맥락들이 17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묻어 있다. 묻어 있는 거죠. 북한의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가. 예. 내용인 거죠. 이 내용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오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참 주한미군이 이제 뭐 북한으로 월북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도 참 공교로운 사건 같습니다. 공교로운 건데 가끔은 이제 어떤 이런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역사의 흐름을 이제 바꾸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북미 간의 대화 협상의 조건이 문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억류된 미국인을 송환을 해주면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은 선물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예. 내가 이렇게 선물 주니까 미국 당신들도 뭔가 좀 성의 있는 그런 이렇게 답을 달라. 뭐 또 성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던 건데 네. 지금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 월북 병사를 돌려보내도 사실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나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북한 측에서. 북한 측은 그죠? 어떤 식으로든 북미 간에 접촉은 이루어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떻든 뭐 진위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유엔사를 통해서 지금 예. 협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북으로 넘어가는 경위가 여러 가지 좀 의문점이 아직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넘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자기 발로 자발적으로 넘어간 거라면 북한 측이 미국이 이제 송환을 요구하더라도 바로 이것을 받을지 이것도 좀 불확실하고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번 이 월북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대화의 계기가 될지 가능성은 뭐 당장은 좀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북한이 각자가 갖고 있는 그런 계산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대화를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의제는 월북 병사의 송환 문제이긴 하지만 예. 또 직접 만난 경우가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직접 만나서 이제 북한이 김여정 담화 내용도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진짜 미국한테 원하는 건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제가 보는 최선의 시나리오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러니까 또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이 월북 병사 카드를 활용해서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자신들의 속내를 좀 더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뭐 조선중앙통신 보도문, 뭐 담화문, 뭐 이런 식으로만 지금 의사가 교환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지금 북미 간의 불신의 수준이 높고 또 지금 확장 억제력 뭐 강하라 그래서 지금 한미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막 북한을 지금 최고 강도로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이게 국면 전환을 뭐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이제 보는 건데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작은 계기가 돼서 북미 간의 대화가 이제 열려지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런 불신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작은 불씨라도 작은 어떤 신뢰의 어떤 불씨라도 살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뭐 그런 바람을 가져볼 수 있는 거겠죠. 예,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북미 간의 어떤 접촉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대화의 공간이 열려질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이 전략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북한 측에는 어떤 메시지가 될지, 그리고 주변국에는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북한과 러시아가 또 동해에서 이제 합동 그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뭐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